필리핀 공군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 열린 국제항공방산 전시회를 계기로 필리핀 측 관계자들이 KF-21에 대해 구체적인 관심을 표명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참관이나 형식적인 교류 수준이 아니라 실제 전력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실질적인 검토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필리핀 공군이 추진 중인 중장기 전력 현대화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최근 수년간 노후 전투기와 훈련기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전투 수행 능력을 갖춘 공군 전력 구축을 국가 핵심 과제로 설정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기종을 단계적으로 대체하고 주변 해역과 영공을 안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남중국해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군력 강화는 단순한 군사 정책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주변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반복되면서 공중 감시 능력과 신속 대응 능력의 중요성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KF-21과 같은 중형급 첨단 전투기는 필리핀 입장에서 매우 현실적인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F-21이 해외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최신 기체라는 점 때문만은 아닙니다. 기체 성능, 무장 운용 능력, 항전 장비 구성, 유지 비용, 향후 개량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구조를 갖춘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산 효율성과 작전 범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국가에게 KF-21은 실질적인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KF-21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시험 비행과 단계별 성능 검증 과정을 거쳐 안정성을 축적해왔습니다. 각종 비행 시험과 무장 연동 시험, 운용 적합성 평가를 통해 실전 투입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해왔으며 이러한 성과는 해외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축적된 시험 자료와 운용 데이터는 향후 수출 협상 과정에서도 중요한 신뢰 요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KF-21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미 다양한 국가와 항공기 협력 경험을 축적해온 기업입니다. 단순히 기체만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비 지원, 기술 협력, 교육 훈련, 후속 군수 지원까지 포함한 종합 운용 지원 구조를 구축해왔다는 점도 중요한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전투기 도입 이후 유지와 관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가격 경쟁력이 높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품 수급 지연, 기술 지원 부족, 개량 승인 지연 등으로 가동률이 크게 낮아진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필리핀 공군이 장기 운용 안정성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KF-21은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핵심 기술과 운용 구조를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능 개선과 기능 확장이 비교적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작전 환경 변화에 맞춰 장비 구성과 무장 운용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은 장기 운용 측면에서 매우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공군이 KF-21을 주력 전투기로 직접 운용한다는 점 역시 중요한 신뢰 요소입니다. 개발국 공군이 대규모로 실전 운용을 병행하는 전투기는 운용 경험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완성도가 빠르게 향상되는 특징을 갖습니다. 실제 운용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이 곧바로 개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체 신뢰성과 안정성이 꾸준히 강화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구매국에도 동일한 혜택으로 이어집니다. 한국 공군의 운용 경험이 쌓일수록 필리핀 역시 같은 개선 효과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장비 도입을 넘어 안정적인 전력 운용 기반을 함께 확보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의 KF-21 도입 검토 움직임은 단순한 기체 비교 차원을 넘어 향후 국가 안보 전략과 방위 산업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는 최근 공군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투기 시장 경쟁도 빠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필리핀이 KF-21을 주요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 방산 산업의 국제적 위상이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과거 해외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 유지 비용 증가와 기술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일부 기종은 도입 초기에는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정비 기술 이전이 제한되면서 가동률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조종사 훈련과 작전 준비 태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전력 활용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KF-21은 장기 운용 안정성을 중시하는 구조로 설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드러납니다. 핵심 장비와 무장 연동 구조가 국내 기술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능 개선과 운용 방식 조정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구매국 입장에서 기술 종속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KF-21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미 훈련기와 경공격기, 수송기 분야에서 해외 협력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단순히 기체를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운용 교육, 정비 인력 양성, 군수 지원 체계 구축까지 포함한 종합 협력 모델을 구축해왔다는 점이 국제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필리핀과 같은 중견 공군 국가와의 협력에서도 중요한 신뢰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KF-21은 대한민국 공군이 직접 주력 전력으로 운용하면서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개발국 공군이 대규모로 실전 운용을 병행하는 기체는 운용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이 빠르게 개선으로 이어지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와 운용 노하우는 자연스럽게 해외 구매국에도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필리핀 공군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투기를 도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능 개선과 운용 최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장기적인 전력 안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현재 성능만을 기준으로 기체를 선택하는 방식보다 향후 발전 가능성과 협력 구조까지 함께 고려하는 접근 방식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도입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국가는 첨단 기종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제한, 무장 통합 지연, 기술 이전 문제로 인해 충분한 성능을 활용하지 못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제작국의 승인 절차가 복잡하거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협력이 중단되면서 전투기 성능이 계획보다 늦게 완성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장기 운용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KF-21은 이러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 기반을 중심으로 무장 연동과 항전 장비 구성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작전 환경 변화에 맞춘 개량과 성능 보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군의 실질적인 운용 요구가 개발과 생산 과정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 역시 중요한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수출 전략 측면에서도 필리핀과의 협력 가능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동남아 국가 가운데 하나가 KF-21을 선택할 경우 주변 국가들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전투기 시장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성공 사례가 형성되면 해당 기종에 대한 신뢰도가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필리핀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아시아 시장 전반에서 KF-21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적 관점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수출 물량이 확대될수록 생산 경험과 품질 관리 능력이 축적되며 이는 곧 기술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반복 생산과 해외 운용 경험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과 후속 개량 사업에도 중요한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KF-21이 국산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를 확보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부품 개발 성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대 전투기에서 레이더는 단순한 탐지 장비가 아니라 전투기의 눈과 두뇌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탐지 거리, 표적 분류 정확도, 다중 표적 추적 능력, 표적 우선순위 설정, 위협 분석 능력, 전자전 대응 능력까지 모두 레이더 성능에 의해 좌우됩니다. 실제 전투 상황에서는 조종사가 가장 먼저 의존하는 정보원이 레이더이며 이 정보의 정확성과 안정성이 곧 생존성과 임무 성공률로 직결됩니다. 이러한 장비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실제 양산 단계에 적용했다는 점은 KF-21이 기술적 자립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양산용 A사 레이더가 공급되었다는 사실은 개발 단계에 머물던 기술이 실전 운용 단계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연구실이나 시험 환경에서만 작동하던 기술이 아니라
실제 작전 환경을 전제로 제작된 장비가 기체에 장착되고 있다는 점은 기술 완성도가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전투기용 레이더는 진동, 온도 변화, 고속 비행 환경, 전자파 간섭 등 극한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양산 단계 진입 자체가 매우 높은 기술 신뢰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연구소 중심 개발을 넘어 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구축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KF-21에 적용되는 A사 레이더 개발을 주도한 기업인 하나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쳐 레이더 송수신 모듈, 신호 처리 기술, 냉각 구조 설계, 전자파 제어 기술, 소형화 및 경량화 기술을 지속적으로 축적해왔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수많은 시험과 반복적인 실패,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분야입니다. 특히 송수신 모듈의 집적도 향상과 발열 제어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영역에 해당합니다. KF-21 사업을 통해 이 기술들이 실제 전투기용 장비로 구현되었다는 점은 국내 항공전자 산업의 수준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섰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A사 레이더의 가장 큰 특징은 수백에서 수천 개에 이르는 송수신 소자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으며 공중 표적과 지상 표적을 병행 감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정 방향으로 탐색 에너지를 집중시켜 탐지 성능을 높이는 운용도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탐색 방식 자체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전 환경에서도 상대 전파 방해에 강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교란과 방해가 빈번한 현대 공중전 환경에서 필수적인 장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F-21이 이러한 레이더를 자체 확보했다는 점은 국제 기준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기본 전투 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도입 사례를 살펴보면 핵심 레이더 기술이 외국에 종속되어 운용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 국가는 첨단 전투기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승인 문제로 성능 개선이 지연되거나 특정 탐색 모드와 전자전 기능이 제한되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상황이나 외교 관계 변화로 인해 부품 공급과 기술 지원이 중단되면서 전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작전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전력 효율과 전투 지속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KF-21은 레이더 개발과 운용, 개량 주도권을 국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보유를 넘어 향후 성능 개선과 임무 확장 과정에서 자율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공군 운용 요구가 반영되면 해외 승인 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비교적 빠르게 장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큰 강점입니다. 또한 축적된 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전력 발전 측면에서도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실제 운용 측면에서도 KF-21은 대한민국 공군의 실전 요구를 바탕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군이 요구하는 탐지 성능, 표적 식별 정확도, 데이터 연동 능력, 합동작전 대응 능력이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면서 현장 중심 개발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시험 비행과 실험 평가 과정에서도 조종사와 운용 인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실제 작전 환경을 반영한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개발과 운용 사이의 괴리를 줄이고 실전 적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KF-21의 국산 A사 레이더 확보는 단기적인 기술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인 전력 운용 구조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대 공중전 환경에서 레이더는 단순히 표적을 찾는 장비가 아니라 공중 우세 확보와 임무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정보 생산 장치에 해당합니다. 공대공 교전에서는 적 항공기의 위치와 접근 경로를 조기에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며 공대지 임무에서는 표적 식별 정확도와 오차 최소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러한 기능 대부분이 레이더 성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A사 레이더의 완성도는 전투기 전체 전투력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KF-21에 적용된 레이더는 단독 운용을 전제로 한 장비가 아니라 다양한 감지 장비와 연동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적외선 탐지 장비, 전자전 대응 장비, 데이터 전송 장비와 결합되면서
조종사는 하나의 화면에서 종합적인 전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 통합 구조는 현대 공중전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받고 있으며 정보 처리 속도와 정확성이 곧 생존성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KF-21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운용 환경을 고려하여 장비 구성이 설계되었기 때문에 실전 적합성이 높은 전투기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전투기는 레이더 성능 부족으로 인해 실전 운용에서 뚜렷한 한계를 드러낸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탐지 거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다중 표적 처리 능력이 제한되면서 작전 범위가 좁아지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또한 레이더 성능 개량이 제작국의 정책이나 수출 통제 문제로 지연되면서 수년간 성능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고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력 활용도는 기대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게 됩니다. KF-21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핵심 감지 장비를 국내 기술로 관리하면서 성능 향상과 기능 확장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레이더 송수신 모듈 성능 개선, 신호 처리 알고리즘 고도화, 전자전 대응 기능 강화 작업이 단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운용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으로 유지 비용 절감과 전력 안정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A사 레이더 양산 체계 구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반복 생산 과정에서 품질 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현장 기술 인력의 숙련도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 축적은 차세대 전투기, 무인 전투기, 조기 경보기, 감시 정찰기 등 다양한 항공 장비 개발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하나의 사업 성과가 전체 방산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KF-21 레이더 사업은 장기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사례 중 하나는 시험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이 비교적 빠르게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호 안정성 문제, 발열 관리 문제, 전자파 간섭 문제 등이 시험 비행과 지상 시험을 통해 반복적으로 점검되었으며 그 결과 양산 장비의 완성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구조는 한국 항공우주 산업을 중심으로 한 개발 체계가 현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사업의 경우 초기 결함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으면서 추가 개량 비용이 크게 증가하거나 실전 배치 일정이 반복적으로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도입국은 예상보다 많은 유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고 전력 공백 문제까지 동시에 겪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일부 사업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수십 년간 이어지면서 전력 효율성 저하와 재정 부담이라는 이중 부담으로 이어진 사례도 존재합니다. KF-21은 현재까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빠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운용 측면에서도 국산 A사 레이더 확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실전 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비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개발과 운용이 긴밀하게 연결된 체계를 의미합니다. 현장 조종사와 정비 인력의 의견이 장비 개선에 반영되면서 실제 작전에 적합한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도 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수출 전략 측면에서도 국산 A사 레이더 확보는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은 기체 성능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가능성, 유지 지원 구조, 개량 주도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KF-21은 이 부분에서 비교적 유연한 협력 구조를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장기 운용 안정성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KF-21 전투기에 적용된 전자전 장비 구성은 실제 위협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끝까지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생존 능력을 확보했는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공중전에서는 적을 먼저 발견하고 타격하는 능력만큼이나 적의 탐지와 공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회피하고 무력화하느냐가 전투 지속 능력을 좌우합니다.
KF-21은 이러한 전장 환경의 변화를 정확히 반영해 전자전 장비를 부가 요소가 아닌 전투기 핵심 구성으로 통합했습니다. KF-21의 전자전 장비는 레이더 경보, 수신기 미사일 경고 장치, 그리고 전자 방해 장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에는 하나 시스템과 LIG 넥스원이 참여했습니다. 이 조합은 국내에서 전자전 핵심 기술을 오랜 기간 축적해온 두 업체의 경험과 기술력이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장비들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개별 장치가 아니라 위협 감지부터 분석, 그리고 대응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먼저 레이더 경보 수신기는 적 레이더 전파를 탐지하고 분석해 어떤 종류의 위협이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는지를 조종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단순히 경보를 울리는 수준이 아니라 위협의 성격과 거리, 그리고 신호 변화 양상까지 지속적으로 추적해 대응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KF-21에 적용된 레이더 경보 수신기는 다양한 주파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탐지 능력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시험 과정에서도 복잡한 전자파 환경에서의 신뢰성이 중점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미사일 경고 장치는 적외선이나 자외선 신호를 기반으로 발사된 미사일을 탐지해 조종사에게 즉각적인 경고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미사일 위협은 탐지부터 대응까지 허용되는 시간이 극히 짧기 때문에 탐지 속도와 정확성이 곧 생존성과 직결됩니다. KF-21의 미사일 경고 장치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빠른 반응성과 오경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개발되었고, 실제 시험에서도 다양한 기동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경고,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전자방해 장비는 탐지된 위협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수행하는 핵심 구성입니다. 적 레이더의 탐지와 추적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전투기의 기동과 연계에 생존성을 크게 끌어올리는 데 기여합니다. KF-21 전자방해 장비는 위협 환경 변화에 따라 방해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고정된 대응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상황에 맞는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강점을 지닙니다. 이러한 전자전 장비 구성은 전투기 전체 운용 흐름 속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됩니다. 레이더 경보 수신기와 미사일 경고 장치에서 감지된 정보는 즉각적으로 분석되어 전자방해 장비 운용과 연계되고 조종사는 이를 기반으로 기동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KF-21은 이 과정에서 조종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전달 방식의 일관성과 직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도 핵심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설계된 부분입니다. 해외 전투기 사례를 살펴보면 전자전 장비 통합 문제로 실전 운용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부 전투기에서는 레이더 경보 수신기와 전자 방해 장비 간 연동이 원활하지 않아 위협 탐지는 이루어졌지만 효과적인 대응이 지연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미사일 경고 장치의 오경보 문제로 인해 조종사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전투 상황에서 판단 혼선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KF-21 전자전 장비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통합 운용을 전제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성을 보입니다. 장비 간 정보 흐름과 대응 절차가 하나의 운용 개념 안에서 정리되어 있으며 시험 과정에서도 다양한 위협 시나리오를 반영해 반복적인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히 장비를 붙여놓은 수준이 아니라 실제 전장을 기준으로 하나의 체계로 완성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